1947년 한 독립운동가는 자신의 저서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이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대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의 글을 보면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한민족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래서 묻어나옵니다. 이 글은 김구 선생님이 쓰신 저서 백범일지 속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췌한 겁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전쟁 고아들을 감당할 수 없어 미국과 유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랬기에 이 글 속 내용은 실현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한없이 작았고 문화의 힘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죠. 심지어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한국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취급했죠. 대한민국은 오랜 수탈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바빴고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문화에 힘을 키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 대한민국에서 경제발전에 이자비한 많은 분들,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희생하신 조국의 영웅들과 중동과 유럽으로 떠나 타지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가 수직 상승했고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보고 경악했죠. 그리고 그런 현상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경제의 토대를 마련한 후에야 우리는 문화의 싹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세계의 문화 강국이 된다는 이야기에 일본이 콧방귀를 끼던 시절입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일본은 한민족을 자신의 미치라고 생각했죠.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4강에 진출하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세우고 아직까지 그 벅찬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머리와 끊임없는 발전으로 한국의 콘텐츠 사업은 빠르게 발전했고 같은 해 2002년 겨울연가라는 명작 드라마가 방송되죠. 이 작품은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으로 수출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진짜 한류의 시작이었죠. 당시 제1동포들은 일본에서 어디 가나 무시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고 대접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시작되고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일본에서 올라가면서 그 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김구 선생님이 말했던 문화의 힘으로 한민족의 대우가 달라진 거죠. 문화의 힘이란 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후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며 심지어 노력하는 한국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일본은 수시로 명작 드라마로 강타하고 중국 심지어 동남아까지 진출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문화라는 순환고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콘텐츠로 수출로 돈을 벌고 한국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뒤로 줄줄이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이 인정받는 선순환을 하면서 그 덩치를 키워나가죠. 중국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가수와 드라마가 폭풍처럼 지나가면 한국의 화장품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며 한국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었죠. 아이들 기저귀까지 중국산은 못 믿겠다며 중산층들은 한국 제품을 사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죠. 비싸도 한국산이라면 믿고 구매했고 중국에서 한국 문화와 기업의 힘이 점점 덩치를 불려나갔는데요. 이런 문화에 힘을 눈치챈 중국 정부는 한국의 드라마와 아이돌들이 중국 내로 못 들어오게끔 막아버리는 조치를 합니다. 그들도 김구 선생님이 알려주신 문화의 힘의 무서움을 알아차린 것이죠. 아시아에서 한류가 퍼지고 있을 때 한국은 더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자 했죠. 하지만 이런 한국을 일본 사람들이 비웃었죠. 자신들이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오징어 게임의 수치가 조작되었고 BTS는 차트 조작을 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열등감에 휩싸여 있죠. 하지만 한민족을 너무 얕봤고 한계를 마음대로 재단했죠. 동양과 서양은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두 인종 다 공통적으로 어중간한 것이 아닌 압도적으로 좋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콘텐츠가 그랬습니다. 서양에서는 BTS가 빌보드에 처음 진입했을 때는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생충이 상을 받았을 때는 희대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철저히 부셔졌습니다. BTS는 서양 차트를 씹어먹고 있고 콘서트를 하면 그들의 팬들로 하나의 도시가 가득 찼죠. 콘텐츠 또한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 고요의 바다.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이 세계 차트를 씹어먹는 드라마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K-드라마로 불리며 브랜드화되었고 티저 영상만 나와도 무수히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리며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어디서든 대접받고 한국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두유노 싸이, 두유노 박지성이라고 물어봤다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오징어 게임, 지옥 같은 주제를 먼저 꺼내서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죠. 전염병 시기만 끝이 나면 해외에서 한국을 찾아올 외국인들의 수가 폭증할 거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에 계신 김구 선생님도 만족하실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제일 가는 문화강대국이 될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백범일지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될진데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네 자손을 이러한 나라에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토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으니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데 아니 이루어지지 않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이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거니와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1947년 샘문 밖에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